이 말을 젊은 나이에 이해할 수 있었다면 내 젊음이 그리 힘든 시간들로 채워지진 않았겠지. 그래도 늦은 나이라도 이해되니 삶이 이렇게 평온하고 고요한 행복 속에 사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산다. 난 젊은 날 신께 많은 것을 달라 기도했었다. 좋기 100가지도 넘는 구함을 신께 기도했었지. 내게 기적은 없었어. 정말 간절히 오래 기도한 것 몇 가지는 얻었다. 그 기도의 기적으로 현재의 내가 있다. 그 외 즉흥적 소원들은 길게 기도하지 못했다. 간절한 필요가 아니었나 보다. 한 번의 기대로 에이 안 들어주시네. 그렇지 뭐. 그러면 바로 다른 것들을 청했다. 너무나 많은 목록을 나열해 기도하다 내가 한 기도의 제목도 소망도 잊어버렸었다. 돌이켜 생각하니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래 한 기도들은 간절함이 있었다. 목숨을 건 청함들이었다. 그 기도의 현장과 그 시절 내 모습은 잊히려야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온 몸으로 기도했던 그 순간의 모습이 맑은 거울을 통해 보듯 지금에도 생생히 떠오른다. 기도하기 힘들 때 나는 내 젊은 날로 의식을 옮겨 앞에서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나를 남을 보듯이 바라봤다.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그만 살겠다. 나를 데려가 주시길 기도했었다. 두렵고 힘들어서 더 사는 것은 내게는 큰 벌이라 중얼대던 그 모습, 표정을 본다. 그때 입고 있던 옷 모양까지 생생히 기억한다. 현재 차원의 나이 든 내가 거울에 비치는 과거 어린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코끝이 아려왔다. 그랬었지. 저 때는 바로 앞도 안 보였었지. 허공에다 기도하듯 중얼거렸던 기도, 믿음도 없이 맘속의 청원과 간절함, 오래 깊게 기도했었지.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 의식에게 위로와 언제나처럼 괜찮아질 거라 희망을 전한다. 지금 숨막히게 고통을 마주하는 나에게 미래의 나는 잔잔한 미소로 힘들었지? 수고했어. 삶이 늘 그렇듯 고통은 정신적 귀한 성장을 남기고 지나가. 지금 웅크려 버티는 모습을 위로해. 오늘과 같은 고통스러운 고비들이 내 삶의 매일에서 매주, 매달로 줄었고 받아들임을 배우고는 몇 년에 한 번꼴로 성장통처럼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다시 성장하는 날의 반복이다. 살다 보면 성숙한 인격으로 천국을 거닐며 살만한 나이인 것 같은데 몇 년 만에 고요함을 흔드는 사건, 내 잘난 자존심에 남편이 준 상처로 인해 생각지 못한 감정 충돌이 발생해서 당황스럽다. 다른 사람하고 감정 싸움하지 않은 세월은 언제쯤인지 기억이 없다. 늘 곁에 있는 남편과 소소한 의견 차이가 몇몇 있었을까? 자칭 90% 소멸한 단점 10% 남은 남편의 급한 성격은 내게 자주 무례한 언어로 감정의 불을 질렀었다. 한 번, 두 번, 8, 그만해라. 내 경고에도 계속되는 언어의 무례함. 그 입을 닥쳐라. 속으로 나는 외쳤다. 우리는 최대한 각자의 인격과 자유의사를 인정하려 했다. 나는 애정 표현력 부족한 남편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인정했다. 남편은 그만의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성품이고 최선의 표현임을 알았기에 나는 이 무뚝뚝한 남자가 표현 없이 하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살았다. 나는 늘 그의 변함없는 사랑에 당당했고 자부심과 내 집안 신분 위치에서도
떳떳했기에 나도 남편이 남들에게 존경받을 위치에 있게 의식적 노력도 많이 했다. 결혼 이후 남편의 서툰 애정 표현에도 사랑하고 고마워한다는 걸 안다. 애정 표현 이벤트는 내가 해야 할 부분이지. 모든 기념일도 내가 기억해야 했다. 내 재능을 살려 남편이 못하는 애정 표현을 대신하며 살았다. 내 재능적 애정 공세에 이 나이에도 당신은 어떻게 그런 감정 표현을 하지? 하며 좋아라 한다. 말했잖아, 재능이라고. 그랬던 내가 남편의 실언으로 가슴에 다이너마이트를 준비했다. 터뜨려서 다 자폭하자. 심지에 불도 붙였는데 계속 실언을 했다. 순간 내 마음이 화로 흥분돼서 고요함이 깨지고 심장이 빠르게 뛴다. 어떻게 하나? 요 몇 년 우리 사이는 잡음 없이 평화로웠다. 남편은 부정적인 말과 비난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며 확인되지도 않은 일에 소리부터 지르고 본다. 자신의 단주 후급 예민해진 성격으로 과장하면 5분에 한 번꼴로 모든 일에 화를 내는 상황으로 몰고 갔었다. 단주 초기에는 덤볐다간 남편의 단주가 깨질까 그 상태로 오래도록 오물을 삼키는 마음으로 참아내야 했다. 단주 30년이 넘은 지금은 난 과잉 진압으로 맞서는 중이다. 남편의 진심과는 다르게 일상의 언어가 언어 폭력으로 이어졌다. 수할 수 없어 많이 아프고 힘들었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주변인들에게 상처 주며 거칠어져 가는 줄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 남편과 대화하길 좋아하던 나도 점점 말수가 줄었고 아이들 역시 아버지를 피하는 시절이 있었다. 시집 친척들과 어린 조카들에게 최선을 다하던 시절에도 절제하지 못하고 터지는 고성을 이유로 모든 채 참아야 했다. 순간순간 본능으로 일어나는 화가 덤비려는 감정을 마비시켜야 했다. 1년에 2번 대가족 친척들과 어린 조카들이 머쓱해지도록 장된 분위기를 만들었다. 나는 자존감에 금이 갔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로 비춰질까 그들 앞에서 창피하고 슬펐었다. 몇 주의 무거운 수행을 보복으로 서로 말없이 참는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해 저러나 미안한 마음으로 그 기이한 언어 조절을 했다. 나도 고치려 노력 중인데 안 고쳐지는 성격이니 이해하란다. 말이래니? 노력하는데 30년 넘게 걸리니? 그래도 사랑은 견딜 이유를 가르쳐준다. 내 기억의 한계는 한 달이면 그때 왜 화가 났었지? 내 기억은 바보처럼 청소되어 있었다. 망각이란 이럴 때 나의 예민한 성격을 무디게 하고 이 아픈 삶을 계속 살아낼 수 있게 했다. 내가 자존감 낮아서 참아졌을까? 그의 화가 정당해서 참아냈을까? 내가 순하고 착해서 마음이 약해서 그 순간들을 참고 말을 멈추었던 게 아니었다. 그 시간들을 그를 통해 내 본성을 바꾸는 오랜 수행 기간이 되었다. 그를 보며 나는 자존심에 난 상처로 거칠어지는 나를 바로 보았다. 내가 옳다는 생각도 그의 거친 말 속에서 내 감춰진 생각이 보였다. 과거와 지금의 내 모습이었다. 새로 수정돼야 할 성격적 결함들을 더 아프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 수정되는 과정이었다. 오래 참았다. 내 가시 같은 성질도
온유해졌다. 나 자신도 이해되지 않았다. 사랑의 힘이라 생각한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사랑이 의심스럽다. 내 배우자를 신의 사랑으로 만났다 생각한다. 나를 깨닫게 하실 도구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킴을 경험했다. 내가 사랑으로 배우자를 변화시켰듯 나 또한 그를 통해 변화됐다. 그의 변화와 나 자신의 변화를 보며 발전하며 살았기에 내 고집을 내려놓게 된다. 알라는 모임에서 상처 입은 중독자들의 경험담 중 후회하며 그 가족들의 인내에 깊은 고마움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내가 살아 존재함은 성격상 결함으로 삐뚤어지고 알코올로 망가진 나를 인내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준 가족들 덕이었다 고백한 중독자들의 진실된 자기 고백과 진심으로 사랑한다 전하는 그들의 마음과 내 배우자의 마음이 같으리라 믿게 되었다. 내 배우자는 표현을 잘못한다는 것 이해한다. 어쩌겠냐. 몰라서 못한다는데 그런 그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배우자로 인해 나도 성인 반열에 오를 것 같다. 나는 초등생 때부터 불합리하면 타협을 못했다. 칭찬으로 버무려진 잘난 딸로 키워졌기에 예전 학교에서 한 학생이 숙제를 안 해오면 단체가 합동으로 벌을 받거나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았었다. 저학년 58명의 한 학급에서 무려 20명이 숙제를 못 해왔다. 기억에 어려운 낱말 10번씩 써오란 숙제였던 걸로 기억한다. 지금처럼 TV도 귀했던 시절 밖에서 노는 시간이 많았고 아이들이 몰려다니며 저녁밥 먹을 때까지 뛰어놀던 시절이라 저녁 식사 후 밤 9시까지 해야만 끝났던 숙제는 초등 저학년에게는 무리였었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어렵게 숙제를 마쳤고 당당히 학교에서 숙제 검사에 통과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안 해온 아이들 탓에 모두에게 3대씩 전체 손바닥을 때리겠단다. 그때 나는 당돌했다. 선생님, 그건 잘못된 벌이에요.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순수히 3대씩 손바닥을 맞고 자리에 갈 때 숙제 안 해온 아이들을 향해 억울함의 눈을 흘겼었다.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반 학생이 다들 맞아 아픈 손을 비빌 때 선생님, 레슨은 안 나온대요. 이러는 놈이 있었다. 선생님은 당돌한 내 행동에 나와, 너는 왜 안 나와? 저는 숙제 다 해왔어요. 요지부동으로 앉아있는 내게 선생님이 다가왔다. 손 내! 나는 손을 등 뒤로 감췄다. 선생님이 들고 있던 매가 내 머리를 한 대 쳤다. 그러면 손을 내밀 거라 생각했는지 나는 머리가 너무 아파 눈물이 났다. 억울한 눈물을 훔치며 선생님을 째려보다 일어서서 교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도 당돌한 초등 1학년이었다. 가방도 학용품도 모두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다. 그때 느꼈던 부담감으로 느꼈던 분노가 내 성격의 일부가 되어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 일 이후 선생님에게 오래 화가 났었다. 나는 그림 일기장에 선생님이 죽어서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썼다. 다음날 엄마와 선생님이 만났나 보다. 그 시절 다 다리 내는 육성회비를 제달에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들에게도 매달 손바닥에 아픈 매가 기다렸고 내 눈앞에서 손바닥을 맞는 친구들 아픈 광경을 눈뜨고 봐야 했던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있었다. 70년대 초는 인권 이딴 거 없었다. 선생님이 들고 있던 곤봉 같은 회초리에
사랑의 매라 쓰여져 있었다. 회초리가 사랑이야? 어린 내가 참아내는 분노로 할 수 있는 게 선생님을 안 쳐다보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빨리 죽어서 펄펄 끓는 지옥에 가길 기도했었다. 훗날 듣게 된 일이지만 엄마는 당돌한 딸아이 덕에 대가를 치르셨다 말해줬다. 선생은 본인 분담금만큼 육성회비가 안 거치자 내 엄마에게 부탁해 1년치 육성회비를 선납하는 걸로 선생님 체면을 세워주고 내 당돌함을 용서 빌었다 하셨다. 나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맞아본 기억이 없다. 자라서도 나도 도도했었고 거만했었다. 비판하는 건 당연했고 비판받는 건 목숨 걸고 방어했고 공격했었다. 누구에게도 평가와 충고받길 거부했다. 내 일생 나를 내리고 겸손한 눈길로 순종한 사람이 내 배우자가 처음이었다. 사랑이란 이렇게 기적을 만드는 것임을 나는 내 경험으로 알았다. 우린 서로 상처 주는 언어와 행동을 조심했다. 서로 마음 공부를 통해 오래 지켜진 평화의 시간들이었다. 이젠 다시 없을 줄 알았던 배우자의 무례한 언어에 가슴속 아래 묻어두었던 날선 비판들이 일제히 감정 폭발을 일으켰다. 내 감정이 격해지면 여과되지 않은 말과 후회할 말을 입으로 쏟아낼 것을 막아야 했다. 어금니를 물고 천을 거꾸로 셌다. 999, 998, 997. 언쟁은 불난데 석유를 뿌리는 역할을 할 게 뻔했거든. 급 당황스러웠다. 수십 년 마음 공부로 수행한 결과가 개뿔. 내게 남는 게 없다. 고통 중에 있던 내담자들과 나누던 그 많은 조언들과 고운 말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초연은 사라졌다. 가늘게 눈에 도끼가 서린다. 분노하며 상처받은 만큼 보복성 감정으로 되갚아주려 했다. 가장 날카로운 언어로 내려쳐주고 싶었다. 초연이고 있네. 그딴 것 너에게는 안 통하는 법칙이다. 선언하며 내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순간에 그동안 공부했던 내 안에 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가 고갈됐고 어떤 말로도 용서가 되지 않을 상한 감정의 복수의 행위들을 계산하게 됐다. 몇 년 만에 내 맘을 다스릴 수 없는 위기다 싶었다. 함께 성장했던 남편의 습관적 무례한 언행에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용서할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행사에서 난 손을 떼고 칼자루를 쥔 마음으로 전체가 당황해하는 보복 후의 모습을 상상하며 즉시 보복을 퍼붓고 싶었다. 어떠한 대가성 처벌로도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성을 잃었다. 늘 여유롭고 평온했던 내 생각의 질서가 절망스러움의 끝을 만들려 했다. 바로 며칠 후 있을 가족 행사에 잿물을 뿌려버릴 심사였다. 그때 내 생각을 잠시 멈추었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에서 배운 여유있게 하자를 떠올렸다. 생각나는 대로 일을 저지르지 않을 인내는 세월을 통해 배웠나 보다. 침묵으로 흥분을 달랬다. 사건에 대해 고뇌하고 왜 남편의 언행에 참아지지 않는지 내 화의 근원을 홀로 묵상했다. 왜일까? 왜? 묻고 답하며 난 내 마음을 집중적으로 위로했다. 즉흥적 저주와 보복을 여유있게 일주일 시간을 갖고 풀어보자. 그때도 답이 안 나오면 중대한 상황을 다 폭파해버리자. 일주일 동안만 참자. 지금의 과격함이 잠잠해질 때 다시 생각할 시간은 있다가 내 생각이었다.
난 가정 가진 남자들이 외도에도 덤덤하게 대처했던 사람이다. 내가 끔찍이 싫어하는 것은 예의 없음과 무례함이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어른이던 남편일지라도 예외는 없다. 남편의 어떠한 사과에도 내 보복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 눈을 가늘게 째리며 넌 내게 큰 실수한 거야. 이럴 때 나를 말려줄 사람이 없다. 내 맘을 치유하던 차가 발전기가 멈춰졌다. 남들에게는 위로와 대처할 좋은 말도 많이 했거늘 난 내 화를 상의할 사람이 없다. 유일한 언어 소통의 상대가 남편이었기에 나는 대화 상대를 잃은 상태였다. 겨우 침묵으로 긴장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 빠르게 신께 기도해야 했다. 이를 저지르기 전에 가장 현명하게 이 순간을 해결되길 기도했다. 이 폭발할 것 같은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한김 빠질 것임을 경험을 통해 안다. 이틀 몸살을 동반한 소가리를 했고 정신적 상상의 폭발은 10번도 넘게 내 상상의 보복으로 끝장을 냈다. 감정으로 상상된 상황은 결국 모두가 불행한 결과로 엔딩됐다. 이 결과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불행과 상처 입은 정신들만 붙들고 원망하겠지. 내 생각은 유치하고 폭력적이었다. 산산이 폭파시키고 남은 잔재 위에 상처만 남기겠다는 분노로 지를 발광하고 싶었다. 이렇게 나는 또 한 번의 시험대 앞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용서되지 않는 남편의 무례함을 서류화해서 만방에 고할 예정이었다. 나는 명상의 방석에 앉아 이틀을 내 생각을 내리려 노력함에도 고요해지지 못하고 남편의 무례함이 하나둘 더 떠올라 채점되어 가고 있었다. 남편의 실수를 조목조목 써내려간 종이를 건네며 내 질문에 대답해 해명하라고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게 남편은 미안한지 급친절로 가공된 미소로 사과 없이 넘어가려 했다. 오늘도 아내는 주둥이가 대빨 나온 표정으로 무건수행하다 넘어가리라 생각하나 보다. 올해 매번 참은 습관성 행사였으니 늘 그렇게 사과 없이 넘길 표정이었다. 3, 4일째 어제보다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정리되고 있었다. 무건수행 8일째 남편이 저지른 이 문제를 조용히 지나가게 하는 방법을 남편은 너무 잘한다. 이번에도 전처럼 며칠 저러다 지풀에 지쳐 부러질 거라는 걸 많은 세월 함께 산 경험으로 알고 있나 보다. 별 반응이 없었다. 요 며칠만 조심하자. 비위 건들지 말자. 절대 도끼 소린 저 표정에 대항하지 말고 어떤 대꾸도 반응도 하지 말자. 아무 일 없는 듯 시간을 보내려 했다. 매 끼니마다 맛있는 반찬을 정성 들여 해줬는데 밥도 해주기 싫었다. 남편은 지은 죄를 아는지 주는 대로 군말 없이 먹는다. 설익은 밥을 줬다. 군소리 없이 먹었다. 째려보며 한마디만 해 확 몸을 사린다. 더 꼴 보기 싫다. 밥에 국 대신 확 그냥 시팔 물비누에 밥을 말아줄까 보다. 가슴이 화로 팽팽하던 풍선에 바람 빠지듯 여유가 생겨 진정하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됐다. 그래, 이 고쳐지지 않은 저 사람의 버럭한 분노 조절 성화가 처음인가? 나는 혼자 자문자답으로 현 상황에 진실을 대입해 자문자답에 들어갔다. 이번 일로 남편과는 어떻게 화해하면 좋을까? 처음 올라오는 생각이 괘씸하기 짝이 없다.
화해하기 싫어. 용서하기 싫어. 이번 사건이 처음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거기서 더 화가 폭발했지. 몇 번은 잘 참아 넘겼는데 이번엔 내 감정에 걸렸어. 이번 일은 남편이 나를 화나게 작정하고 한 행동이 아닌 줄 나도 알고 있어. 그도 알아. 내게 무례함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것. 남편의 약점 중 못 변하는 무례함이야. 내 남편은 늘 자기의 성격적 결함을 후회하며 고치고 싶어 해. 나도 알아. 그동안 늘 실수라 이해했고 실수는 처음 하는 게 실수 아닐까?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도 실수로 이해해야 될까? 그래, 어쩔 수 없는 못 고치는 불치병이라 치자. 못 고치면 헤어져? 남편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잖아. 미안해 하잖아. 하잔 브라운의 술 취한 코끼리의 구구 발겨의 벽돌담 이야기를 생각한다. 남편은 1000개의 장점 중 998개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지. 2개의 단점을 뺀 그 2개의 단점이 없었다면 나와 인연도 없었겠지. 하잔 브라운 스님의 1000개의 바른 벽돌로 만든 담 중에 2개의 잘못 놓여진 벽돌담을 보고 잘못 놓여진 그 2개의 벽돌을 수정할 수 없자 그 1000개로 이루어진 벽돌담 전체를 폭파하고 싶다 했지. 지금의 내가 그 심정이야. 내 생각은 모두 틀렸어. 인정하긴 싫지만 상담자들에게는 참으라 했는데 내가 직접 피해자가 되니 믿었던 사람이라 더 어렵다. 여기서 마음에 품었던 내 틀린 생각들을 내려야 한다는 걸 이론적 사고로는 알았다. 알겠는데, 움직여야겠는데, 틀린 내 생각에 매달린 손을 놓아보자. 죽지 않을 걸 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했지. 지금은 이 시간과 사건을 이유로 내게 온 메시지들을 받아들여야 할 성장의 시간 같다. 책을 보는 것도 유튜브를 보는 것도 일시 중단했다. 지금 하는 일에 고도의 집중으로 충실했고 기도와 명상에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려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다른 계획은 가급적 줄이고 저녁 세안도 안 한 채 잠을 청했다. 열흘 이상 매일 10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다. 홧김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미쳐가는 감정대로 행동할까 나를 달래며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다 잠을 청했다. 기도와 명상 덕이다. 불쾌한 기분으로 머릿속이 무겁던 내게 고요가 찾아왔다. 침대에 누워도 너무나 이성적으로 가라앉는 맘과 몸은 고요해졌고 잘 해결될 거라는 암시로 잠을 청했다. 오늘 이 시간 내 감정을 느껴본다. 놀라워라. 아무런 요동이 없다. 조금만 더 고요해지자. 미래를 지금의 격한 감정으로 단정 짓지 말자. 우리 인간은 언어라는 통신을 갖고 사는 특권이 있다. 가족 간, 배우자와 주변인들과의 언어 습관은 자신의 위치와 인간관계를 감사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든다. 그처럼 누구에게나 전달되는 말은 바른 언어로 예의롭게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배우자는 말한다. 나는 어린 시절 상처가 화가 많아 불쑥 고성이 질러져. 일부러가 아니야. 그 때문에 당신 상처받았어? 당신이 그리 상처난 줄은 몰랐어. 뭔 일을 이따위로 했냐고 주위 사람들 있는 곳에서 소리질러 분탕질과 지적질을 했잖아. 내 사전에 사과는 없다가 그의 주장이다. 상대에게 집착이 강할수록 그 집착 대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받는다는 말에 깊이
공감하며 살았다. 어느 것에도 과한 집착은 고통을 동반하는 불편함이 함께 왔다. 나는 재물에도 명예에도 과한 집착은 없었다. 한 가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었던 배우자 사이에서만은 최소한의 예의와 신뢰에 어긋나면은 예민한 반응이 일어났었다. 안다. 결혼 전 배우자는 내가 덮어씌운 포장지로 화려했다. 상한 부분은 포장지로 가려 보지 않았다. 그때도 그와 나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고 앞으로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가 아니면 내가 수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나는 헤어질 수도 없고 함께 더 살기도 싫은 심리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았다. 집착을 버릴 수만 있다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없듯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장점만을 보며 사는 이는 없다. 이혼하는 쌍이 이리 많은 걸 보면 나 역시 이 경계선에 걸린 것 같은 자포자기에 슬픔이 밀려온다. 앞서 말했듯 함께 운영했던 가족 경조사에서 내 역할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통보했다. 남편의 특성이 발휘됐다. 순수히 받아들이는 마음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연례 행사처럼 아내의 지나가는 무거운 수행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늘 그에게는 궁하면 통한다와 내가 안 해도 급한 사람이 한다는 사상이 있다. 그 누가 항시 나였다. 모든 일은 그냥 놔두면 될 일은 된다는 생각이 각인된 사람 같다. 나도 이 사상을 조금은 이해한다. 일부는 맞는 말이었다. 내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될 일은 됐다. 세상 일은 애씀 없이도 바르게 진행되고 흐르는 것이 바른 순환임도 한다. 나 아님 안 되는 일도 없다. 같은 연장의 역할도 의사에게 쥐어준 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 안다. 흉악범에게 쥐어준 칼은 살생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듯 좋은 진리들도 어리석은 사람 입에서 재해석되면 적응하지 못하는 공연불이 되어 독이 되는 격이다. 지금의 아픈 감정과 사연을 피하고 싶다. 그럼에도 지금을 겪어내야 인내를 배우고 이 상처난 감정을 다스릴 용기를 갖게 되리라. 다음 감정을 안 배우고 건너뛰면 좋겠다. 젊을 때는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고요함에 길들여진 이 나이에는 감정 싸움이 힘이 든다. 젊은 시절보다 연민의 마음으로 너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모두 남이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 배우자도 남이다. 깊게 이해하면 더욱 이 긴 세월을 함께 했다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저 고마운 존재로 인정해야 했다. 함께 밥을 먹었기에 누렸던 풍요. 혼자의 밥상은 큰 접시에 모둠으로 격식 없이 단품으로 식사하기가 일상일 텐데 함께라 상대를 위해 예쁜 접시에 예쁘게 코디한 밥상을 늘 준비했다. 상대가 있었기에 훌륭한 식사도 했고 함께 먹는 풍요도 누렸다. 고마워해야 할 배우자인데 일상의 행복은 익숙한 생활이라 감사를 잊게 한다. 상대의 변함없는 습성이 된 잘못에 대해 나 역시 변함없는 잣대로 습관성 질책을 했다. 왜 이것만큼은 세월이 흘러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 배우자는 나와의 충돌 해결을 위해 아무 반응도 안 하는 것을 늘 선택했다. 긴 세월 정신적으로 승리한 것은 이 방법이었다. 이번 일도 그의 선택이 맞을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도 일어나야 할 일이었기에 일어났고 그의 방식대로 결론이 날 것이다. 그 방법이 바른 흐름일 것이다. 나는 고요히 침묵 중에 내 감정이 끄는 대로 나를 격려하며 어떠한 방법에도
집착해서 배우자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다. 내가 아무 일 없었듯 이 상황을 내려놓고 흘려보낼지 여기서 서로 바이 하며 새로운 삶을 창조할지 신께 맡기며 지켜보려 한다. 나도 침묵하며 내게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려 한다. 요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리 상태다.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 감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이너마이트의 불을 끄고 기다려 보려 한다. 내 생각이 다 틀렸다. 뭐가 틀렸을까? 무건 21째. 나는 예전에 실패했던 그 방법으로 다시 그를 응징하고 버릇을 고쳐보려 극단적 옛 버릇이 고개를 내미는 걸 느낀다. 나는 감정을 통해야 한다. 시간이 해결할 것인데 재생되는 분노가 자폭하고 죽지 않은 폭탄을 던지고 싶다. 언제나 강력한 보복성 내 결단들은 실패의 부메랑이 되어 있었다. 이 나이에는 그동안 배운 게 있나 보다. 무례한 행동을 멈춰 세울 자제력을 생겼다. 이대로 고요해지길 기다리며 버티는 중이다. 아무것도 지금의 감정으로는 결정하지 말자. 여기서도 기도한다. 신이여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의 지혜롭지 못한 의지와 생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뜻보단 당신의 뜻대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건의 해결은 사랑과 이해가 기본 준비물이었다. 가장 어려웠던 지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다시 기억해내야 했습니다. 나는 잊고 있었다. 가장 강력했던 해결 방법들을 남편이 술 중독에 빠져 먹다 죽겠다 했을 때도 따뜻한 햇볕 정책이 스스로 술병을 놓게 했고 오랜 단주로 스스로 일어섰고 살게 됐다. 강력한 힘으로 그에게 없는 의지를 뺏고 억압으로 술병을 감추고 몸싸움을 벌이며 음주를 막아설 때 그는 내 생각을 넘어 한참을 앞질러 늘 취했고 나는 기진한 상태에서 무력함을 받아들였고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 했던 모든 행동을 내려놨었다. 내가 옳다 생각한 행동은 도움은커녕 늘 실패하여 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내 실패의 역사를 잊고 이 짓을 또 하려 했다. 매일 고요한 평화 속에 살았던 내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이 고통스러움에 무엇을 깨달을까? 나의 행복은 배우자로부터 시작했고 배우자로 끝날 것 같은데 나는 함께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 느꼈는데 그래서 함께 오래 살고 싶었다. 성숙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대우받으며 긴장감 없이 살다 마주친 갈등은 젊은 시절 큰 감정은 일어나지 않아 신께 무겁고 침착하게 이유를 물었다. 왜 이 갈등이 나타났을까? 더 수선되어야 할 우리들의 정신적 숙제가 있나 보다. 지금은 속상하고 힘들다.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전혀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 문 앞에 가져다 놓을 것이다. 역시나 이번 남편과의 갈등은 내게 또 한 번의 변화를 배우게 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야 함을, 나이 든 배우자는 서로에게 최선의 보호자임을 확인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을 내리는 기회가 됐다. 이 또한 나이 들어 사랑하며 살기 위해 배워야 할 과정들이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한다. 젊을 때는 젊음의 방식으로,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든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 있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함께 배우며 성장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나이 든 지금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듭니까?
그 은혜는 여기까지 함께 살아오며 배우자를 통해 받은 사랑의 행동들 덕분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당신 생각은? 잠시 내 생각을 멈추었고 고집을 내려놓은 시간에 내 맘의 상처가 치유되나 봅니다. 오래 기도한 덕분인지 분하던 마음을 멈추고 눈을 감고 미워지지 않는 배우자를 봅니다. 내 탓입니다. 내게 가분한 인연과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잠시 잊었습니다. 이 시간 역시 나를 위한 신의 창조가 일어남을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 시간 이 사건이 배우자의 불화 등 내게 불필요한 인연이었으면 내 앞에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나를 위해서만 내게 역사하시는 신을 신뢰합니다. 돌아보면 최고의 고통 속에서조차 내가 믿는 신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일어났던 모든 사연들이 나를 위한 신의 배려였음을 이해했기에 언제나 현재 내 눈앞에 현실의 나타남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려 합니다. 나를 위한 그분의 선한 뜻일 테니 이번에도 내가 품었던 생각이 다 틀렸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 하는 말 내 뜻대로 마시고 신의 뜻대로 일이 처리되길. 한 달, 두 달, 마음에 담긴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오래 갑니다. 다행히 다친 자존심이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난 큰 상처엔 건들면 눈물이 터질 듯이 아픈 흉터가 남았습니다. 다시 서려 노력합니다. 이번에 갈등이 장기화했습니다. 이젠 기력이 받쳐주질 않는군요. 앞으로 다시 없어야 할 갈등이지만 어찌하겠습니까?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면 장기적으로 끌지 말고 1라운드에서 항복하는 법을 선택해야겠습니다.